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면책 효력 관련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면책 효력 확인이 되는 건 이 사건이 이제 쟁점이 된 거죠. 근데 실제 사건명은 구상금, 면책 효력 확인, 청구이의, 뭐 손해배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로 네 가지가 있죠. 구상금, 청구이의, 손해배상, 그다음에 면책 효력.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이유가 뭐냐,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고의 과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고는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피고는 개인이죠. 채무자입니다. 원고가 청구했지만 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금액은 6,700이었습니다. 청구 원인은 이제 구상금은 인정되겠죠. 근데 이제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 받았다. 그래서 면책 효력이 미친다. 이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 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566조 단서의 경우,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면책이 되고 자연 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법리론이죠. 그래서 이런 증거에 의하면 채무자는, 피고는 6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확정됐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파산 채권이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항변의 이유 있다. 이때 이제 원고, 채권자는 재항변을 하죠. 구상금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했으므로 비면책에 해당된다. 지금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전형적이죠.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결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채무자인지 연대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대부업체인지 사채인지, 그 다음에 양수채권자인지, 누락의 경위가 이제 판결이 의제자백인지 지급명령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시송달인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지 큰인지, 그렇죠?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결련성, 관계, 누락 경위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종합하여 판단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 불허가 소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말라는 건 이제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판결은 이제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인 주채무자 B와 함께 원고에게 보증기한 연장 시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취지 약정서 및 신용보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이죠. 원고가 채권자,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채무를 대의 변제한 후 피고에게 발송한 대의 변제 통지서가 2018년 7월 19일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여러 가지 사정,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이죠.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죠. 아니면 결련성.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대의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구상금 채권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했고 보증기한이 당초보다 6개월 뒤 연장된 상태여서 별도로 원고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독촉을 받아야지. 독촉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독촉을 받았으면 일단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독촉장이 뭐 송달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좀 변명으로 들리죠. 채무자는 채권을 자기가 확인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 뭐 도망 다닐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변제를 해야지. 아니 나 그냥 뭐 잊어버렸어. 연락 안 왔어. 그럼 갚을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채무의 어떤 법리상. 그다음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그 원금이 6,700으로 채권자금으로 기재된 총 채무액의 약 12% 정도에 불과한 점.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얘기죠. 작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피고가 이와 같은 장래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목록의 기재하에 면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누락하여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은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농락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를 증거가 없다. 그래서 원고 채권자 회사의 재항변 비면책 채권이라는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채권을 청구하면 피고는 면책의 항변을 하고 비면책의 재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재항변은 뭐 누락됐어도 그 당시에 채권자가 파산 면책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재재항변이죠.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상 그 청구의 주장과 항변에 관한 그런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판결이 최근에는 이 면책 효력 확인 이수에 관한 이 항변, 재항변까지 나오는 게 드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 판결을 보면서 뭐 재재항변까지 나오는 경우 이제 연수원에서나 이제 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재재항변도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재항변까지 나오는 것도 참 드뭅니다. 이게 좀 좋은 구조죠. 그래서 결국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김동건 판사님이 이제 쓰신 판결입니다. 그래서 면책 효력 확인 누누이 강조하지만 파산 채권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이다. 그래서 면책으로 기재 여부를 떠나서 다 면책이 된다. 이때 채권자 회사는 아니다. 566조 제7호 단서에서 채무가 악의적으로 누락됐다. 그래서 재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 판사가 이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 다음에 채무의 누락 경위,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뭐 결련성, 관련성 여러 가지 주로 이제 관계를 보죠.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